100단위는 분명히 벌 수 있고 최대는 1000단위 넘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실제로도 계시죠. 저도 그랬잖아요. 제 방식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한다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내성적이고 체력 약한 사람, 보통 사람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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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15년 차 온라인 셀링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민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세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주문 처리가 잘 되고 있나 요 정도? 요게 이제 일주일치 같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죠? 지금 일주일 동안 5,490만 원이 팔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 정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손 하나 안 대시고 지금 며칠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도 주문 처리는 해야 되니까 클릭은 합니다. 그럼 저게 5천만 원씩 팔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는 되니까 700만 원 정도?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이 걸려있는 거네요? 그게 사실 이커머스 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월요일에 주문이 사실 주말께 쌓여 있다 보니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큰 이상 없구나, 그냥 늘 들어오던 대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가 행복하죠. 그 재미가 있어요. 이게 주문이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파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12시에서 1시 사이? 11시였나? 입금되면 문자 오잖아요. 막 지마켓에서 땅땅땅땅 이렇게 입금될 때 11시 때 이렇게 막 지마켓 이런 식으로 막 쫙 오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금액대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때 11시 때쯤 되면 기분이 굉장히 또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문하긴 할 때 좋고 기다리게 되겠네요. 이제는 근데 매일이니까 뭐 딱히 기다리지 않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사실 제 셀링 방식은 사무실이 사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여기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사무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노트북 하나만 집에 있어도 다 되는 방식? 네, 실제로 그렇고 조금 있다가 가시면 제가 그걸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마련한 노트북.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진짜 그 노트북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정확하게 56만 원인데 지금은 배터리가 고장나서 심지어 콘센트를 꽂지 않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얼마 버신 거세요? 그때가 20대였거든요. 그걸로 일단 월 매출 1억까지도 갔었으니까 최소 1000 넘게 됐었죠.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준비하시거든요. 저는 딱 요 놈만, 해외 갈 때도 거의 얘만 꼭 필수거든요. 얘만 있으면 거의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그리고 얘를 제가 늘 가져가는 물 1리터를 늘 가져가서 하루에 그냥 얘를 다 먹어야지 하고 그냥 차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차에서 사무실 들고 가서 먹고. 그리고 타시면 먹고. 자. 요즘 성공한 남자들은 다 BMW 탄다고 하던데.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월부에서 공부하셔서 부동산을 하세요. 지금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40이 아직 그래도 안 돼가지고 30대 중반도 이제 넘어서고 있죠. 직원분은 지금 몇 분이세요? 3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듣기로는 쉽다고 해주셔서 솔깃했었는데 직원 30명에 사무실도 많으시고 저처럼 일반 직장인들이 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번 돈으로 더 큰 회사를 만들고자 다른 걸 하고 있고 셀링 자체는 제가 늘 말하지만 다양한 이커머스 방식 중에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은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왜냐면 좀 그냥 왕창 다 올리기만 하면 팔리는 거다 보니까 벌 수 있더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1인일 때? 100단위는 분명히 벌 수 있고 최대는 1000단위 넘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실제로도 계시죠. 저도 그랬잖아요. 원래 잘 사는 분은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 경상도 촌놈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직도 맥도날드도 없고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굶어 죽진 않았지만 풍족하지 않아서 늘 혹시나 뭔가 그래도 트러블이 생기면 그 이유가 대부분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좀 무조건 많이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알바도 저는 많이 했고 빵집, 그 다음에 편의점, 뭐 식당, 카페, 뭐 호프집 이렇게 진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고향이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고생을 너무 하셔서 부모님 눈에는 제일 편한 직업이 공무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 시골에는 큰 회사도 없으니까 자, 아들아 너는 어떻게든 공무원이 돼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그냥 그것만 듣고 오케이 공무원은 해야지 라고 했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대학교과를 행정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공무원이랑 공기업이랑 그 다음에 사기업도 셋 다 준비를 했죠. 뭐라도 돼야 되니까 셋 다 준비하다가 어정쩡하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무작정 한번 해본 게 이제 의류 쇼핑몰이었는데 당연히 망하죠. 승부욕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제가 하는 방식을 좀 파봤던 것 같아요.
결국 이걸로 돈이 벌리니까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큰 성과가 오고 그게 14년간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이 일이 무엇보다 제일 쉽고 이제 재밌어진 거죠. 제 방식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한다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그냥 좀 진득하니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사실 영상이다 보니까 뭔가를 담아야 돼서 제가 지금 크게 떠벌린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무재고 위탁 판매는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단순히 컴퓨터, 노트북만 있으면 되고 진득하니 앉아있는 그것만 좀 견뎌내시면 그 시간만큼 성과가 돌아오는 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니까 요 정도는 해보시면 정말 부업이든 전업이든 한번 재미삼아서라도 시작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이런 흥미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사무실도 있어서 한번 재미삼아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그럼 사무실은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관리비가 좀 세서 동 하나 한 칸당 한 300 정도? 칸을 몇 칸이나 쓰시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6칸? 여기서만 월세로 한 2천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쵸. 열심히 잘해서 제 사옥을 한번 지어보는 게 꿈이죠, 또. 그럼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서 중국어 공부하고 오늘 점심 뭘 먹을까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들의 업무 체크, 운동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뭔가 이렇게 어디서 대표님 이런 거 아니 저는 보세요. 아무도 인사 안 합니다. 진짜 유령처럼 그냥 오시면. 곧 봐요. 그쵸. 내성적이라 막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해요. 사장님 오셨는데 네.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유령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본인 일만 잘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여기서도 그럼 자발적 왕따를 조용히 제가 혹시 체크할 것만 체크하고 그거 아니면 그냥 유령처럼 다니고 있어요. 업무 체크할 거 있으면 다 끝나면 이제 전 또 유령처럼 사라지죠. 처음에 시작하신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것도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총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연 단위로 하시면? 연 단위로 하면 저희가 그래도 50억 조금만 덜 되게. 그 중에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지 수준으로만 놓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되네. 절반 정도는. 15억이요? 네,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CS 걱정 많이 하는데 저희는 좀 전화 CS를 최대한 안 합니다. 원래는 그걸 받으면 당연히 매출은 더 오르는데 힘들잖아요.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1:1 문의 게시판만 처리하고 전화 CS를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해도 25억 매출 나요? 나긴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하다 보니 는 건데 누군가와 전화를 한다는 걸 요즘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한번 해보시고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저처럼 최대한 게시판 쪽으로 빼시면은 전화 안 하고서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문자랑 게시판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실제로 만약에 전화 응대가 계속 안 되다 보면은 고객이 저희는 오픈마켓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쿠팡이든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그쪽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대부분 긴급 메시지라고 따로 그거 게시판처럼 또 오거든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고 또 처리를 바로 해주면은 또 문제가 없어서 정말 무서우신 분들은 저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CS를 너무 잘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오히려 오래는 못 하시니까 차라리 빼더라도 오래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갈 때도 시크하시네. 회식 이런 거 별로 안 하세요? 네. 제가 막 회식이라던가 술이라던가 이런 걸 안 좋아해서 너무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막 하길래 그냥 팀별로 이제 회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 빼고 그게 제일 좋죠. 저 빼고 결제만 회사에서 하는 걸로. 여기에 거의 막 20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 너무 그러네. 다들 사랑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제 놀이터죠.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곳, 직원분들이 가장 적은 곳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문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새롭게 팔리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팔렸는지 그래도 눈으로 한 번은 봐야 돼가지고 그것들 보고 놀고 끝낼 것 같습니다. 논다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게 노는 거라 이렇게 해서 팔리면 너무 재밌잖아요.
하긴 저도 네. 이렇게 아까 클릭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일주일에 700만 원씩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가 막 요즘 월부덕에 답변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보면은 초반에 차라리 조금 하시더라도 올려서 바로 주문을 맛보라고 하시는 게 그럼 다시 힘이 생기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잡고 하라고 하세요? 2-3시간이더라도 그 시간 동안 빡 집중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한 달 만에 뭐 1,000만 원 내신 그분도 사실 애기들도 보고 있었고 하시는 게 많았고 본업도 따로 있었어요. 몰입을 딱 하셔서 하시니까 속도가 누구보다 빨랐거든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뭐 손 안 대고 올려도 심지어 팔리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빨리 와서 돈 벌었다는 재미가 누구보다 빨리 느껴집니다. 그 힘으로만 가시면은 쭉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딴 걸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이게 제일 쉬우니까. 만약에 이게 망한다고 해도 제가 뭐 노트북 한 대로 실제로 시작을 했지만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다른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이걸 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돈을 조금 늦게 벌어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시골에서 고생을 하셨다 보니까 부모님 눈에는 공무원이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이었거든요. 물론 공무원 직업도 좋지만 아들이 좀 고생을 덜하고 좀 편하게 벌었으면 싶으신 마음에 했던 얘기라서. 얘기는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사업할까? 그쵸. 그러면 이제 험한 말이 나오죠. 부모님은 언제 아셨어요? 보여줄 게 있을 때. 왜냐면 집 구석에서 하면은 안 믿어요. 엄마 나 이렇게 일해 하면은 뭐야 여기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밖에 없는데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사무 공간을 꾸미고 직원이 생겼을 때 딱 짜잔 보여주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게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는데 층수가 내려간 적이 없고 계속 올라간 게 나는 너무 재밌어요. 반지하 1층, 2층, 9층, 18층. 그 다음 집이 몇 층이 될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집도 다시 작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죠. 내성적인 사람도 혼자서 꾸준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엄청 강하지 않은, 보통 사람도 진짜 온라인을 통하면 엄청나게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제품들이 팔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수량이 일단 뭐 아까 대량 주문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큰 수량은 대부분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4개, 7개 이런데 가끔 가다 보면 70개도 있고 보시면 200개, 100개. 주전이가 뭐겠어요? 황주전. 주전자? 그렇죠. 200개짜리는 1심향이면 그거예요. 뭔가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쓰는 향, 뭘 파는지 모르는 이유가 파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예요. 처음에 예전에 이커머스가 없을 때는 물건 팔려면 막 동대문이다 어디 가서 물건을 직접 사서 매장 와서 팔았어야 됐는데, 이커머스가 생기고 게다가 도매 사이트라는 게 생기면서 도매도 이제 온라인화 된 거죠. 도매몰에 있는 제품을 가리지 않고 1000개든 100개든 10,000개든 다 마켓에 올리면 그 중에 무엇인가는 팔린다가 제 전략입니다. 올해 그런 매출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올해 1월부터 8일까지 이렇게 실제로. 근데 이거는 좀 솔직한 거라 매출을 보시면은 쭉 오르다가 출렁 들어가죠. 여기 6월 달에 좀 내려가고 8월에 내려가고 9월에 올라갔는데, 요게 뭐냐면 8월과 10월에는 제가 상품을 약간 내리고 아마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말에 좀 더 점프업 하려고 11월, 12월에는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나하나 다 하세요? 아니죠. 프로그램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씩 상품을 교체해서 똑같은 제품을 다시 올려도 재미난 거는 더 잘 팔려요. 팁 중에 하나인데 되게 웃기죠. 이렇게 매출 나면은 순수익 얼마 정도 나요? 2억 정도면 그래도 최소 15는 되니까 한 4천만 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마진을 15%나 해도 돼요? 그래도 팔려요? 남들은 제품 가격을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그래 이 방식 근데 제품이 너무 비싸서 안 팔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심지어 역마진으로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마진을 챙겨가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있고 다른 걸 대신에 차별화하시는 게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남들이 포기하는 3가지가 결국은 막 제품 자체도 막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안 팔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돈을 막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어쨌든 손이 많이 가지 않냐. 막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CS를 전화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오직 게시판으로 하고 있고 방금 뭐 소싱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팔릴지 모른다는 것도 가정을 하셔야 돼요. 딱 정해야 되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나는 뭐가 팔릴지 보는 눈이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터지면 대박이 나서 떼돈 번대 라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살면서 저거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안 돼요. 진짜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사람들 다 돈 벌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죠. 뭐 팔릴지는 나는 모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는 고를 시간을 빼버리고 다 올려야지. 상품은 가리지 말고 다 올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초보 때는 더더욱. 이게 절대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려요. 그렇게 싸게 하면은 이게 다들 사람들이 최저가 순으로 보는데 그러면 내 제품이 확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제품을 막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광고를 해야 된다.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당연히 광고를 해야 내 제품이 위에 보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고 광고해야 된대. 돈 좀 써보고 이미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없이도 팔릴 제품을 찾으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올려보면 신기하게도 제가 늘 장담을 하잖아요. 이거 10,000개나 올렸는데 안 팔리는 경우를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지 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다음에 광고를 하든 뭘 하든 리스크를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무재고로 대량을 먼저 해보시고 대량을 그냥 하진 말고 아까 말한 그런 가정들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남들과 뭐 차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은 충분히 팔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갈팡질팡 할 때 저는 딱 하나 남들과의 차별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딱 하나 차별화에만 집중해서 상품만 늘리면 돈이 저절로 벌리실 겁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차별화라는 키워드였거든요. 네네.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차별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그 캡처가 거의 답니다. 캡처와 키워드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요거 두 가지만 신경 쓰셔도 아까 말한 뭐 가격 경쟁력 이런 걸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네. 제가 요 제품 자체를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올리면 안 팔려요. 남들보다 싸지도 않고 똑같은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게 바로 키워드와 이미지거든요. 결국은 남들과 다른 이미지 그리고 남들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쓰면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품명이 길버트 터치 방한 장갑인데 이대로 그냥 쓰면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내 제품이 노출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들과 다른 상품명, 남들과 다른 키워드를 넣을 거고 이미지를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 이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기존 이미지들을 실제로 제가 브라우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실제 그냥 등록하면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들 잘 촬영을 했는데 저희의 포인트는 남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대표 이미지여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이런 걸 쓰지 않고 상세 페이지에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오히려 당연히 이 컷이 더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쓴다는 거죠. 캡처 툴로 뭔가 포토샵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캡처 툴로 캡처해서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이런 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미지 막 하나만 하면 되나요? 사람들은 당연히 막 가지각색의 다양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할 텐데 맞는 말인데 저희는 해야 할 상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딱 해서 최대한 상품을 늘리는 게 제 전략이라서 최대한 빨리 하고 넘어가야죠. 그냥 저장해서 얘를 바탕화면에 이미지 해서 남들은 일반 이미지로 올릴 때 저는 요 이미지로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상품명인데 똑같이 상품명이 예를 들어 길버트 뭔가 되게 오래된 브랜드 같긴 한데 길버트 똑같이 이렇게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뜨고 최저가가 최상단에 뜰 거예요. 저는 이 길버트도 굳이 넣지 않고요. 네이비 터치 방한 장갑이었잖아요. 키워드 툴이라던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그러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좀 주세요. 교육생분들이 매출이 안 나면 재미없으니까 강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줄 테니 해라 제발. 그게 혜택인 거죠. 총 4개월의 시간이 생겨요. 그럼 4개월 동안 제발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주문이라도 생기니까 재밌고 더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 구상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방한 장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관 키워드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걸 찾는지 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뭐 방수 방한장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명에 기존에 없던 키워드를 붙여줌으로써 그 키워드는 이제 쓰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 하거든요. 그리고 한두 개라도 팔고 싶으니까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리는 사람들은 수십 수만 명이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키워드 붙이는 셀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처럼 오래된 사람은 더 없습니다. 핵심은 기존 상품명에 없는 키워드들을 찾는 겁니다. 기본이 요거였잖아요. 연관되는 걸 다 찝어볼게요. 보자. 방한이 있고 겨울 장갑, 방수가 되는지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성, 얘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 방수는 되지 않는 재질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이제 키워드를 뽑으면 돼요. 방수는 안 되니까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고요. 네파 이런 건 브랜드니까 빼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단점도 저는 설명해주면 좋다고 생각되는 게 네파 이런 거를 그냥 써버리면은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올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키워드를 제가 다 고르잖아요. 이렇게 고르면서 뭔가 문제될 만한 것들을 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아직까지도 막 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성이 높아지죠. 남들이 돈 못 버는 그 틈새를 노리면서도 안전하게 롱런하는 방식.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대박도 물론 좋지만 그러길 바라지도 않고 길게 안전하고 길게 꾸준하게 요걸 하려다 보니까 이 방식이 좋더라고요. 남들은 이제 저 시장은 안 돼 이러니까 저는 슬그머니 가운데 어정쩡하게 껴서 길게 겨울 작업 장갑, 뭐 두꺼운 장갑 이렇게 해당되는 거 넣고 방풍 장갑 이렇게 넣고 요 키워드들을 이제 상품명에 넣는 거죠. 한번 아까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가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수의 마켓에 올라가면 더 많이 팔리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나는 네이버가 좋아요. 나는 쿠팡이 좋아요. 나는 이상하게 11번가가 좋아요. 나는 지마켓 멤버십이라 거기만 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같은 제품을 최대한 많은 마켓에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도 팔리고 저기서도 팔려요. 프로그램으로 하나만 해놓으면 여러 마켓에 쫙쫙쫙쫙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솔루션까지 쓰시는 거고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제목 바꿔주셨고요. 상단 이미지 바꾸셨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덧붙이자면 카테고리를 좀 정확하게 하라는데 이거는 카테고리 입력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니까 누구나 할 거고 이 핵심 두 가지 이거 두 개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제품을 분명히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대로 등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키워드로 한 사람은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 우선 이 제품 그대로 한번 네이버에서 민우님 지금 얼마에 팔고 계세요? 저도 10,000원 넘게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6,400원이에요. 실제로 공급 가가. 근데 사람들은 얼마에 파느냐? 같은 제품을 9,650원도 있지만 여기서 또 힌트가 나오죠. 보시면 두 번째 제품이 11,280원이잖아요. 더 비싸죠. 세 번째 제품이 제일 싸요. 7,68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관없어도 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살짝 바꿔. 그게 포인트죠. 이분은 제 교육생인가? 키워드를 분명히 그래도 다르게 추가를 했다는 거죠. 지금 기본 상품명에 없는 겨울 장갑을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바꿔주시기만 해도 차별화가 되고 팔린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표현으로 묶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지가 같다 보니까 타 셀러와 묶였어요. 네이버 입장에서 같은 제품이라고 보고 묶어버렸고 이럴 때는 최저가만 팔려요. 우리는 이거를 비싸게 파니까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 차별화라는 게 잘 팔릴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과 다른 이미지. 상세 페이지 물론 보지만 찾던 장갑이야. 그러면 원가는 6,000원이지만 원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 정도면 15,000원이면 괜찮은데 하고 산다는 거죠. 보통은 주문이 들어오면 대부분 하나에서 뭐 두세 개예요. 근데 가끔씩 수량이 많아할 때가 있거든요. 가격이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 학교, 회사 이런 곳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살 때 근데 우리 직원에게 프린터 토너 좀 사두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만큼 열심히 최저가를 찾을까? 아니죠. 그래서 10개, 20개, 100개, 1000개 들어온 주문을 보면 대부분 주소가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그것만 사놓으면 본인 일이 끝난 거니까 가격이 크게 상관없는 거죠. 대량이니까 좀 안 묶이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도 수년간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0년 넘게 지속되었고 미국이라던가 일본도 이 방식이 있어요, 사실. 심지어 이게 더 나가면 이 방식을 글로벌 마켓들끼리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긴 한데 이걸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제일 난이도가 쉬워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네.
요거 포장 하나하나 다 하세요? 아닙니다. 포장도 도매 사이트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프로그램으로 주문만 넣어주면 돼요. 반품이나 교환 들어오는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 사유를 확인하고 도매 사이트에 똑같은 사유로 반품 접수해주세요. 교환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남기면 도매 사이트에서 또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만으로 월에서 100만 원 기본, 그리고 링그님 같은 경우는 2,000에서 4,000씩 벌고 계시는데 네. 왜 안 해요, 남들은? 다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도 많이들 포기하시는 게 내가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댓글들도 그래요. 시작하지 않고 안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10년 넘은 저를 일단 타겟으로 하지 마시고 눈앞에 한 달에 100, 한 달에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위해서 내가 잠깐이나마 집중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가시면 그게 달성이 될 거예요. 되고 나면 높이던가 유지하던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제 기준은 그거였어요. 맛있는 거를 좀 고민 없이 사 먹어보자. 메뉴판에 가격을 안 봐도 결제할 수 있게 해보자. 저는 솔직히 포토샵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엑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좀 할 수 있을까요? 포토샵 할 일이 없죠. 포토샵 지금도 못하고 엑셀은 그래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기본 예를 들어 A1 셀과 B1 셀의 합계를 C1에 나타내시오. 요 정도. 그거 수식 다 강의 때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그게 강의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요거죠. 딱 요거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첫 노트북. 그 당시엔 최신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했었는데 아직 켜집니다. 그래도 얘로 그래도 1억까지 갔죠. 일단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돼요. 초보 때일수록 돈을 잃을 확률이 높잖아요. 뭐 어떤 사업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잃지 않고 해야죠. 잃지 않고 하면서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서 이제 조금씩 리스크를 높이고 리턴 값을 높이는 게 부업이든 사업이든 맞는 거죠. 처음부터 무조건 광고하면서 쓰면서 공부해야 돼.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거니와 손해 안 보면서 해야죠. 사업자 필요하죠. 정말 이게 의구심이 들고 못 믿겠으면 진짜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안 내고 개인으로도 가입해서 상품을 등록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2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수동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 하루에 10개씩만이라도 올려보시면 어느샌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들어오네? 그럼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이때 이제 내셔도 무방합니다. 민구님 방식을 왜 추천하세요? 저라면 굳이 경쟁자 안 들릴 것 같거든요. 되게 웃긴 게 이 파일을 제가 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많아져야 얘네들도 커져요. 지마켓도 쿠팡도.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도 특정 셀러만 잘 돼도 안 돼요. 다 잘 돼야지. 그러니까 골고루 팔리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시작해서 올려도 재매출이 줄진 않지만 이 사람도 같이 그냥 올라요. 전체적으로 이커머스의 볼륨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마켓에서도 이 제 방식이 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알려져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레드오션 한다는 거는 너도 나도 좀 알고 있다는 거고 돈이 된다는 것도 어쩜 반증하는 거죠. 만약에 돈이 하나도 안 되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 상위 1%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저는 상위 1%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한 20%? 그러니까 저보다 잘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특정 제품 이거 하나로도 수백억 하는 셀러분들도 많은데 초보자분들 저보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무조건 제 방식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안 잃고 일단 감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광고도 안 해도 되지, 뭘 안 사도 되지, 내가 손해보는 건 통신 판매가 한 4만 원 돈 드는 그 정도인데 다른 사업할 때 그보다 무조건 더 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리스크 없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 100억 벌고 싶은 분들도 이걸 먼저 하셔야 지식이 쌓인다고 확신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 진짜 제가 원치 않아도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요청이 많았고 하다 보니 또 그런 댓글 있잖아요. 안 된다. 너는 옛날부터 해서 된다. 이런 말을 보니까 또 이제 증명하고 싶잖아요. 내가 알려줘서 이분들이 잘 되는 걸 보여주면 또 되지 않냐 라고 제가 실제로 교육도 했고 그분들이 매출도 잘 났고 1000 넘어가면 그래도 고맙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 비율이 그래도 한 85% 되니까 뿌듯하죠. 근데 막 그런 보람이 있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괜히 보람이 있어요. 되게 웃긴 거는 제 주변에 이제 그래도 막 한 1년 정도 교육을 했으니까 1기분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월 매출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5천만 원부터가 오히려 제일 쉬웠대요. 월 5천부터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니까 나도 모르는 새 1억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민구님한테 배우면은 85%가 월천. 월천. 월천 달성을 했는데 수능 우리 막 D-199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일 후에 수능 한 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만큼만 딱 해보시면 생각보다 짭짤한 수입이 생기실 겁니다. 3개월 꾸준히 하면은 이 정도는 딱 올라오거든요. 그냥 돈이 되다 보니까 접진 않아요. 그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더 어떻게 클까 요것만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유지할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른 분이 최근에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여의도 직장이신 분이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한 3개월 만에 월 1억 찍으신 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월 1000을 제일 빨리 찍으신 분은 1기의 조 대표님이시니까 한 달. 그쵸. 그분은 더 벌었어요, 심지어. 진드컨이 앉아있고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꾸준함이면 되는 것 같아요. 떠나는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신 분. 예를 들면 노홍철 같은 분이 만약에 제 사업을 하면 제 상상이지만 못하실 것도 같은 게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떠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쪽은 그래도 100일이나마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저처럼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대화하고 나서 막 에너지 소비가 쫙 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혼자 있는 게 좋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첫 사업이 그 동대문 옷대다 팔아봤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땐 사투리도 심했는데 샘플을 무료로 달라고 하면 욕 먹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데 사람 안 만나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진짜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월부도 원래 생각 없으셨는데 맞아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만드셨다고. 이게 어쨌든 온라인이지만 이분들도 성과가 나야 좋아하실 거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월 매출 1000이 안 넘으면 전액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올렸을 때 주문이 안 들어온 거 말이 안 돼서 제가 환불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 그 카테고리 구간이었어요. 이것도 제 방식대로 개별로 다 만드세요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게 혼자 하면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이라서 이분들이 분명히 또 포기하겠다 싶어서 차라리 드리자 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한 거를 드리고 있어서 이걸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까 말한 키워드 이미지 요것들만 하면 바로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솔루션 같은 경우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월부는.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했을 때 내 속도를 못 쫓아올 수가 있어서 차라리 솔루션 혜택을 드려서 이거 듣고 솔루션 신청하면 솔루션 기간을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4개월 동안은 최소한 아예 그냥 강의비든 뭐든 다 뽑으시고 안정적인 월백 이런 수익을 만드셔라 라고 해서 기간까지 더 드려서 사실 그 정도 기간이면 요거 정해진 대로만 하면 솔루션비든 뭐든 다 회수는 되거든요. 그리고 Q&A도. Q&A 맞아요. 초보자분들이니까 그 영상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래도 시간 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요즘 보면서 제가 Q&A가 1000개가 넘어갔는데 그 내용이 좋아요. 이제 막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Q&A를 다 정독하시면은 어지간한 게 다 해결이 돼요. 내가 궁금한 게 남들도 궁금한 거니까 그 Q&A가 오히려 자산 같더라고요. 뭔가 혜택 같아. 네. 보시면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쭉 해가지고 쭉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조금 더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애기 셋이신 분. 그러니까 애기 셋인데도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너무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그 생각해요.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체력으로 딸릴 때 아니 그 대표님은 애기가 셋인데 나는 지금 혼자인데 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힘을 주시는 그분이라서 생각이 나고 그분도 이제 1억이 넘어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마무리돼가지고 요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안 되신 15% 분들이 오히려 좀 가슴 한켠에 남아있죠. 그분들이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분들도 사실 이제 막 저한테 연락을 많이 못하는 게 얘기해보면은 안 하셔서예요. 남들하고 속도 차이는 나요. 똑같이 뭐 1000개, 10,000개를 손을 댔어도 이상하게 얘는 이렇게 빨리 들어오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똑같이 일치화가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상품을 모아가는 걸 안 하시고 이제 다른 일이 바쁘셨겠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그분들이 좀 남아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저께 카톡 오신 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15%에 속해 있던 분이신데 기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지났나? 이제 심지어 평생 하던 게 악기 쪽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셨는데 따로 매출 이런 게 없어서 이분 안 되셨구나 했는데 이틀 전에 카톡으로 이제 매출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월 매출 1000이 약간 우리는 숙제 같은 거였는데 숙제 끝내셨다고.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분은 역시 대단하시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뿌듯하고. 사실 제 사업이건 뭐 어떤 거건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될 이유는 뭐 어떤 것든 너무 많은데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는 된다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는 거라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분야니까 한번 해보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히 주문이 들어올 거고 주문 안 들어오면 연락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진짜 상품을 이렇게 올리고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경우를 아직 평생 못 봐서 찾아가서 진짜 제가 돈으로 돌려드리려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